이런 모든 대부분의 증상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 여러분 대장에 썩어 있는 똥덩어리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안드레아스 모리츠의 건강과 치유의 비밀 따끈따끈한 신간서적이 나와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소개를 해드렸을 겁니다. 이제 간의 독의 비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도 안드레아스 모리츠의 건강과 치유의 비밀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난치성 질환이나 모든 간암, 위암, 폐암, 췌장암, 십이지장암, 모든 난치성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모든 난치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도 한 치료의 비결을 이 시간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목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건강 회복에 꼭 필요한 무엇하기요? 대장 청소하기.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이제 건강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나 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막스 거슨 박사님은 3대 빅3 항암, 방사선, 수술로 회복되지 않은 많은 중증과 난치성 질환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하인드 스토리, 가장 중요한 치료의 핵심이 바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커피 간장이죠. 다시 말하면 대장을 청소해서 많은 난치성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막스 거슨 박사의 비밀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 되기도 하는 대장을 청소하는 방법, 대장 청소의 중요성과 또 경구로 입으로 먹어서 관장을 할 수 있는 방법과 또는 직장에 삽입을 해서 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방법들을 이 시간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떤 그림인 것 같으세요? 여기 어떤 그림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여기 상행결장, 하행결장, 횡행결장, 장비들이 보이죠? 신장, 간. 자, 이와 같이 모든 장기의 병이 들은 모든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질병에서 회복이 될 수 있는가?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몸의 건강과 활력은 어디에 달려 있냐면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 여러분들의 몸이 20대처럼 10대처럼 활력이 다시 생기려면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장에서 노폐물을 쉽고 완전하게 제거하는데 여러분들의 유방암이 회복되는 비결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간암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들의 췌장암이 회복이 되는 비결이 무엇에 있냐면 우리의 병든 장에서 노폐물을 쉽고 완전하게 제거하는 데 달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신체적인 문제는 처음에는 장에 축적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간으로 가고 거기에서 신장과 심장에서 폐로 얼굴로 피부에 덕지 이렇게 노폐물이 계속 퍼지면서 노폐물이 계속적으로 축적되면서 여러분들의 위암이 되기도 하고 그 노폐물이 간에 축적이 되면 간암이 되고 그 노폐물이 십이지장에 축적이 되면 십이지장암이 되고 그 노폐물이 위에 축적이 되면 위암이 되기도 하는 이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이 비롯되었기 때문에 질병을 회복하기 위해서 출발점은 바로 질병이 시작되었던 바로 맨 처음 그곳에서부터 여러분의 회복의 비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누구죠? 모리시타 게이츠 박사님이 암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이 된다? 해마다 계속적으로 축적되어 온 노폐물이 날마다 번식되면서 죽지 않고 세포분열이 날마다 증식되면서 생기는 것이 바로 암세포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대장에 이렇게 축적되어 있거나 갇혀있는 이 노폐물 덩어리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음식물을 꼭꼭 씹어 먹지 않고 또 우리 몸속에 독소가 되는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나 메티오닌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질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장기에 축적이 되어 있는 이 독소들, 이러한 오래된 대변, 식사하시자마자 연상되죠. 오래된 이 묵어있는 숙변들, 또 딱딱하게 경화되어 있는 점액질들, 또 죽은 세포 조직들, 요새 담석, 담낭암으로 많이 들어오시죠?
이렇게 축적이 되어 있는 담석들, 신장 결석들, 또 죽은 박테리아와 살아있는 박테리아, 요새 기생충약 드시고 회복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상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암은 기생충이 아닌데 암 환자들의 공통점은 기생충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특별히 돼지고기 드시는 분들 기생충이 바글바글해서 뇌에서까지 선모정균이 뚫고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러한 기생충을 제거하고 또 벌레, 금속, 기타 중금속, POP 중금속과 같은 이러한 헤비메탈, 이런 오래되어 있는 노폐물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장기가 다 질병에 노출된다고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필수 미네랄이나 비타민 B12를 포함해서 일부 박테리아가 생산하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흡수하는 대장균의 역할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시작된 병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앓고 계시는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노폐물의 일부는 림프와 또 혈관계로 들어가서 먹어도 피곤하고, 왜 그래요? 우리를 피곤하고 무기력해 하고 아프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원인이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자주 먹어서, 너무 늦게 먹어서 생긴 노폐물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장과 관련된 이러한 여러 가지 질병에 관한 불편한 증상들을 살펴보겠는데요. 변기통 붙잡고 아직도 통사정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암 환자들의 공통점, 난치성 질환 환자들의 공통점이 여러분 뭐예요? 변비. 여러분들도 지금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알로에를 드시기도 하시고 이제 관장을 하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자, 이러한 대장이 안 좋아서 기능이 불편해서 생기는 병들이 바로 변비, 설사, 우르릉 쾅쾅쾅쾅, 변이 안 나와서 변기통 붙잡고 뭐예요? 통사정하거나 또는 화장실 가면 쩍쩍쩍쩍 쏟아대거나, 그리고 배가 늘 가스가 차 있는 것처럼 복부가 팽만하기도 하고 가끔씩은 밥만 먹으면 어지럽기도 하고 또 속이 울렁울렁대고 메스껍기도 하고 축농증이나 알러지 리액션 이런 것들이 있고 눈이나 귀에 약간 이명이 들리기도 하고 이런 질환들이 오고 요통에 허리가 자주 아프고 뼈질환이 오는 거, 이거 원인이 대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장에 노폐물이 많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미스코리아 같았던 그 내 아나에게서 입에서 썩는 내가 나요. 이거 왜 그래요? 대장에 숙변이 가득가득 차여 있어서. 그리고 그 사람 옆에만 가면 독특한 멜랑꼬리한 냄새가 납니다. 이게 바로 대장에 노폐물이 가득하기 때문에 좌골 신경통, 피부에 트러블이 있고 자꾸 반점이 생기고, 이거 왜 그래요? 다 대장에 독소가 많아서. 그래서 복부에 가스가 차고 무슨 일이든지 하기 싫어지고 무기력해지고 근무력증이 오거나 또 신경계통의 센트럴 너브 시스템에 자꾸 장애가 와서 공황장애, 패닉 증세, 이 모든 원인이 우리 대장에 독소가 가득가득 차여 있기 때문에 비롯되어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대장이 모든 치료법에 무엇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의 위암을 치료하고 여러분들의 간암을 치료하고 여러분의 췌장암을 치료하는데 제일 처음이 선행되어야 되는 치료법의 일부가 바로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 대장 청소에서부터 여러분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장을 깨끗이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약하고 불편하고 특별히 장폐색, 폐색이 되어 있는 대장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노폐물을 분해하는 것 말고 다른 목적이 없는 유해한 박테리아를 번식시키는 곳입니다. 물론 우리 장 속에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와 같은 좋은 그 미생물 말고 이러한 장폐색이 되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노폐물에 의해서 장이 병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미생물은 생명을 구하는 활동에 피할 수 없는 부작용으로 독성 물질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지 않은 이 노폐물들을 분해를 해야 되는데, 박테리아에 의해서 생성되는 독소의 일부는 혈액 속으로 들어가고 이 독소가 어디로 간다고요? 바로 간으로 간다고요. 자, 이 간세포가 독소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어떻게 돼요? 기능이 점점 저하가 되고 또 뭐가 생겨요? 담석이 생기고 담석이 생기고 또 담즙 분비가 점점 감소하면서 소화 기능에 장애가 오고, 이것이 소화 기능을 추가적으로 붕괴시키면서 여러분들이 각종 소화기 계통의 질병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독소가 더 이상 간을 통해서 혈액에서 제거될 수 없고
체내 장기와 기관의 조직 속에 점차적으로 계속 축적이 되면서 림프계로 뚫고 들어가서 이 독소가 마침내 림프 폐색을 일으키기도 하고 유체를 정체시키기도 하고 복부가 팽만해서 계속 가스 찬 것처럼 더부룩하고 계속 살이 쪄요. 이런 원인이 바로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특별히 여러분들이 산 음식 대신에 죽은 음식 여기 보시니까 햄버거가 여기 나오네요. 예, 그래서 에셀스틴 박사님이 클린턴 대통령이 말기 관상질환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을 때 에셀스틴 박사님께서 산 음식으로 살아있는 음식으로 죽은 음식을 다 제거하고 산 음식을 먹였더니 클린턴 대통령이 건강하게 회복되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양소나 천연 섬유질이나 생명력이 고갈된 고도로 가공된 음식이 뭐예요?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고도로 정제된 정제유, 햄버거, 이런 기름에 볶고 지지고 튀기고 지글지글 자글자글 이런 죽은 음식에 의해서 유미즙이 이동을 안 해서 여러분의 이 장기가 다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혈관이 막혀 있고 플락으로 꽉 차 있다는 것이에요. 자, 유미즙이 무엇이냐? 위액과 섞여서 부분적으로 소화된 반유동 상태의 음식물을 유미즙이라고 하는데 이런 계속적으로 정제되고 가공된 음식을 먹으면 유미즙이 이동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변을 보면 딱딱하게 변기통 붙잡고 이 통사정 하셔야 되고 굉장히 변을 볼 때마다 피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죽어있는 음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죽은 음식은 가공식품은 장을 쉽게 통과하지 못하는 건조하고 딱딱하고 끈적끈적한 유미즙을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장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이 섬유질이 풍부하고 또 부피가 대변의 부피를 크고 무르게 하는 여러분이 아침마다 식사하실 때 밥을 팔로 드시죠? 8:1의 법칙을 기억하세요. 팔이 뭐예요? 뭐요? 밥 아니고요? 그런데 아직도 밥이 한 그릇이던데? 여러분의 뷔페 접시에 8:1은 뭐죠? 뭐죠? 살아있는 음식, 죽은 음식 대신에 산 음식으로 여러분의 식사법을 바꾸시면 이런 대장에 있는 모든 질병의 원인들 그래서 이래서 섬유질이 없고 끈적끈적거리는 이 유미즙을 잘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질병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죽은 음식 대신에 산 음식으로 여러분의 장기를 다스리면 다시 대장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유미즙은 대장에 오래 머물수록 더 딱딱해지고 건조해집니다. 만약 이러한 유미즙이 딱딱하고 마른 대변으로 변하는 것이 항상 겪는 일이라면 변비로 고통을 겪게 되고 아직도 여러분들 변비 문제 해결 안 되신 분들이 있죠. 여기 오셔서 한 달 동안도 변비가 해결이 안 되시고 또 얼굴에 계속 피부 트러블이 있으시고 이런 분들 많으시죠. 이런 것들이 바로 유미즙과 대변이 대장벽에 달라붙고 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대장 내에서 모든 음식물 쓰레기들이 발효되고 부패되고 딱딱하게 경화돼서 기생충과 병원체에 부글부글 버글버글 번식지가 되고 혈액과 림프를 오염시켜서 서서히 여러분의 신체를 망가뜨려서 독성 화학 물질 창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위암 환우분들은 위가 독성 화학 물질 창고가 되어 있고 간암환들은 여러분들의 간에 독성 화학 물질 창고가 되어 있고 췌장암 환우분들은 췌장에 노폐물 덩어리가 가득가득 쌓여 있는 독성 화학 물질 창고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장이 음식물 유미즙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을 막는 장벽을 형성해야 되는데 대장벽의 움직임을 제한해서 부드러운 수축운동, 연동운동을 어렵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질병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대장 기능의 장애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한번 증상들을 볼게요. 허리가 자꾸 아프세요. 늙어가지고 퇴행성으로 허리가 아프신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장기에 독소가 많을 때 허리에 통증이 오고 또 목이나 어깨가 자주 결리시죠. 이 원인도 대장에 독소가 많기 때문이고요. 각종 피부에 아토피나 알러지 리액션 막 피부에 또돌또돌 튀어나오는 거 장기에 역시 독소가 많아서이고 뇌 기능이 자꾸 저하되고 많이 먹는 사람 미련하고 몸에 독소가 많은 사람들은 뇌 기능이 활발하게 돌아가지 않죠. 내장과 장기의 기능은 비례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자꾸 피곤하고 나른하고 감기와 독감에 자주 노출이 되고 손발이 물론 항암 방사선 하시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수족냉증이 생기기도 하지만 대장에 노폐물과 독소가 많을 때 수족냉증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반대로 변비와 설사가 교차적으로 순행이 되기도 하고 또 소화장애가 있거나 속이 부글부글되고 가스가 자주 차고 처음에 오시면 많은 분들이 가스가 차요.
이런 소리 많이 말씀하시죠. 또 복부가 팽만하고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증세를 앓고 있거나 특별히 크론병 질환 환우분들은 밀가루 음식 주의하셔야 되죠. 그래서 글루텐 프리를 많이 찾으시는데 소화기가 병들지 않는 그런 좋은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변비가 오래되면서 계실염, 다발성 계실증, 또 대장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모든 질병은 리키거 신드롬, 장누수 증후군에서부터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이게 모든 아랫배 통증이 있거나 이런 모든 대부분의 증상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 여러분 대장에 썩어 있는 똥덩어리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식사하고 나셨는데 계속 똥 얘기만 하죠. 자, 그래서 이러한 대장은 미네랄과 수분을 흡수하고 또 대장의 막이 플라그로 덮이면 미네랄과 특정 비타민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플라그가 뭐예요? 우리 브랜닥스 치약 선전할 때 뭐가 있으면 치아에 양치질을 아이들이 밥 먹고 나서 단 음식 먹고 나서 양치질 하지 않으면 치아에 뭐가 껴요? 치태, 치아에 때, 플라그가 형성이 되고 심장질환 환자도 여러분들 장기에 스텐트 달고 오신 분들 바이패스하고 오신 분들 왜 그래요? 혈관에 플라그가 가득해서 그 플라그의 주범이 바로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 아무리 좋은 건강식품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소화시키지 못한 음식물이 장내에 발암물질을 크게 해서 이런 플라그가 다시 말하면 지방이 범인이고 이런 플라그가 범인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플라그와 지방들을 분해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대장을 청소해 주는 것이 여러분 건강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질병은 결핍장애로 생긴다. 이거 참 희한한 얘기죠. 암 환자들은 한자로 보면 입구자 3개 밑에 매산자가 있습니다. 내 입으로 산더미처럼 3개의 입으로 산더미처럼 먹어서 생긴 병이 암인데 여기 보니까 반대되는 얘기로 합니다. 결핍장애? 그렇게 많이 먹는데. 사실은 너무 많이 먹는데 혈관과 장기에 독소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당뇨병도요.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인슐린은 분비가 되는데 왜 그래요? 그 인슐린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맞습니까? 여러분의 장기에 독소가 꽉 차 있어서 영양소가 여러분의 장기에 흡수가 되지 않아서 생기는 모든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병은 뭐 때문에 생긴다? 너무 많이 먹어서 장기에 독소가 꽉 차서 결핍장애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은 시체의 특정 부위가 영양실조에 걸렸을 때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많이 먹는데 여러분들은 영양실조야.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Cancer detox is the answer. 암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해독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어디서부터? 대장 청소, 기생충 제거, 간 해독, 신장 청소, 그 다음에 어디? 혈액 청소. 단계별로 해독요법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의 질병 회복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양실조의 주요 원인이 바로 장 폐색에 있다, 장 누수 증후군에 있다, 리키거 신드롬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장이 폐색되는 주요 원인이 바로 장의 독소들이 노폐물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여러 말을 했지만 한마디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 속에 똥덩어리가 가득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제거하는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몸의 외부를 깨끗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잘 아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몸의 외부 못지않게 내부를 청소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대 이집트에 보면요,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볼 때 몸의 내부를 청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몸에서 감기 기운이 있고 몸살 기운이 있을 때 몸에서 열이 나죠. 이 발열 증세는 사실은 우리 몸속에서 열을 내리기 위해서 몸을 씻어내는 과정입니다. 청정작용이죠. 자, 몸의 내부를 물로 청소하는 것이 열을 내리고 복통을 가라앉히고 불편이나 병을 완화시키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죠. 자, 그래서 열을 내리고 가장 좋은 해열제, 가장 좋은 혈액 청정제, 피를 맑게 하면 레위기 11장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무엇에 있음이라? 무엇에 있음이라? 어떤 피요? 여러분들 처음에 오셔서 혈액 검사 해보니까 덕지 염전처럼 이렇게 덩어리 져 있는 피요? 깨끗한 피, 맑은 피. 자, 그래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피를 가장 맑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혈액 청정제가 뭐다? 뭐다? 물로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8번 이상 깨끗한 물로 계속 여러분의 장기를 청소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대부분의 질병이
단지 하나의 단일 조건. 다시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가 중독 상태. 자, 여러분의 위암은 왜 걸렸다고요? 위에 중독이 되어 있다고요. 노폐물로. 간암은 왜요? 간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폐암은 왜요? 폐가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유방암 뭐예요? 유방에 에스트로겐이나 프롤락틴이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질병은 자가중독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자, 자가중독은 자신의 노폐물로, 이거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가중독은 자신의 노폐물로 중독되는 것에 의한 결과이다. 자, 그러면 수술하고 항암하고 방사선에서 자가 중독된 상태를 해소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요 하시는데 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줘 보세요. 물 먹고 장 청소해요? 네, 여러분 질병의 원인은 그대로 놔둔 채 증세만 꽉꽉 누른다고 여러분의 질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질병의 원인을 제거해서 그 이제 질병의 원인을 해소하실 때 여러분의 진정한 치료의 비결이 있습니다. 자가 중독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노폐물로 중독되는 것에 의한 결과로 여러분들의 질병이 비롯되었기 때문에 장에서 노폐물을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의 몸이 독소의 늪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해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일 씨 가라 그러면 울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저만 보면 미워하고 도망가시는 분들 계시죠? 자, 대장 청소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겠죠? 자, 여기 보니까 막스 거슨 박사님이 나옵니다. 장세척 처방은 1920년대까지 모든 좋은 병원에서, 이 좋은 병원이라 하면 모든 난치성 질환 환자들, 모든 암 환자를 상당히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병원이 좋은 병원이겠죠. 그런데 좋은 병원에서 표준적인 의료 절차로 시행하던 것이 바로 장세척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모든 병원과 진료소에서 장세척이 어떤 종류의 질병으로 고통받든 상관없이 모든 환자들에게 표준적으로 시행하는 시술이 장세척이었습니다. 환자들이 입원하면 모든 위암이든 폐암이든 췌장암이든 간암이든 대장세척 치료가 먼저 선행되어집니다. 러시아와 일부 이스라엘 병원에서는 유독하고 폐색된 신초는 치료 프로그램에 적응하지 않기 때문에 대장세척이 끝날 때까지는 환자를 치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치료해봐야 뭐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스 거슨 요법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대장 청소에 있습니다. 왜 막스 거슨 박사님에게 가면 많은 난치성 질환 환자들이 회복이 되는가? 식이요법과 대장 청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장수치료라고 불리는 이 장세척은 가장 효과적인 대장세척 요법 중에 하나인데요. 장세척은 축적되는데 수년이 걸렸을지 모르는 많은 양의 갇혀있는 여러분들의 장 속에, 간 속에, 폐 속에 이렇게 갇혀있는 노폐물을 짧은 시간에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대장세척이라고요. 4, 50분이 소요되는 장세척 동안 총 2리터에서 6리터의 증류수나 정제수를 사용해서 대장을 부드럽게 청소해줍니다. 또 가벼운 복부 마사지를 통해서 여러분 림프 마사지 자주 하시죠? 림프 순환이 원활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질병이 빨리 회복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가벼운 복부 마사지를 통해서 점액 배변 물질의 오래된 노폐물들, 퇴적물들, 점액에 의해서 혼합되고 굳어진 이러한 경화되어 있는 노폐물들을 물로 청소해 줍니다. 자, 여기 장세척은 유해하고 유독한 노폐물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그랬어요. 내가 대장세척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모님, 저는 매일 하루에 2번, 3번 배변 작용이 원활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장세척할 필요가 없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유해하고 유독한 노폐물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대장 근육의 균형을 맞추고 수분을 공급해서 활기를 되찾게 해주는 것이 바로 장세척의 비결인데요. 반복적으로 물을 역류시키고 방출시켜서 대장의 연동 운동을 개선하고 이 배설물의 전달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또 대장의 자연적인 형태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신체의 모든 부분과 연결하는 결장의 반사점을 자극하기 때문에 커피 간장을 하면 이 결장의 반사점을 자극해서 레몬 간장을 하면서 이 대장을 빨리빨리 회복하시는 분들이 많죠. 자, 이런 형태의 대장 청소는 오래된 부패한 노폐물을
대장벽에서 떼어내서 대장과 몸 전체에 수분이 잘 흡수되고 수화작용을 원활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용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최소 2번, 3번의 장세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장세척은 특별히요, 좀 까다로우신 분들 있죠. 대장에 병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까다로워집니다. 속이 불편하기 때문에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 재밌는 얘기를 하십니다. 장세척은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멘탈과 바이탈은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횡행결장이 상행결장, 하행결장을 연결하는 횡행결장이 인체의 정서적 중심인 복강신경총을 바로 통과하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았거나 소화되지 않은 이러한 정서적인 얹혀있는 여러분들의 대인관계, 시어머니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게 해결되지 않은 정서적 문제가 복강신경총에 저장돼서 대장 근육이 조여지고 장이 꼬이고 이웃이 땅 싸면 배 아파요. 예, 장 꼬여요. 이게 장 운동을 느리게 하고 변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강신경총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위장 뒤에 위치하고 복수의 내장에 공급이 되는 얼마간의 신경을 가진 교감신경의 망상 조직인데 이 복강신경총이 정서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횡행결장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해결되지 않은 정서적인 문제도 사실은 여러분의 대장에 독소가 많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까다롭고 자꾸 히스테리컬이고 짜증나고 마음의 영적인 항상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내 마음 평안해, 내 마음 잔잔해 해야 되는데 내 마음 뚜껑 열려, 내 마음 불편해. 이거 왜 그래요? 예, 횡행결장이 이 복강신경총을 통과하는데 해결되지 않은 이 정서적인 문제가 복강신경총에 저장돼서 대장 근육을 뒤틀고 이웃이 땅 사니까 배 아프고 조여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 운동을 느리게 하고 변비를 일으킬 수 있어요. 따라서 장세척은 물리적인 방해물을 제거하고 감정적인 억압을 일으키는 긴장을 풀어주는데 상당히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장세척은 진정한 완화 효과가 있는데요. 장세척을 하면 많은 양의 유독성 노폐물이 장벽에서 분리돼서 직장 쪽으로 이동하는 동안 약간의 불편이나 이렇게 추운 오한을 느낄 수 있지만 곧바로 샥 15분 후에 배설하고 나면 가볍고 깨끗하고 날아갈 것 같고 돌코락스 선전할 때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러나요? 여러분이 대장이 편안해지면 날아갈 것 같아요. 우리의 멘탈이 늘 평안한 상태가 되려면 여러분의 대장이 평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장에 있는 노폐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해독식을 하시는 거 짜증내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 장세척은 결장을 깨끗이 하는 매우 안전하고 위생적인 방법입니다. 이 고무배관을 통해서 물을 대장으로 운반하고 대장에서 배설물을 샥 배출하면 우 날아갈 것 같아. 배출된 폐기물은 제거된 노폐물의 종류와 양을 보여주고 튜브를 통해서 둥둥 떠다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대장암의 높은 발생률을 고려할 때 오히려 장세척을 하지 않아서 더 위험하게 각종 궤양성 대장염증이나 각종 대장암 사기로 오신 분들 여기 많으시죠? 대장암 환우분들만 이 대장 청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방암, 폐암, 간암 모두에게 있어서 치료에 선행되어야 될 점이 대장세척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장세척은 위장이 비어있을 때 해야 될까요? 밥 먹고 나서 하셔야 될까요? 비어있을 때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장세척 후에는 물을 한두 컵 마시고 과일 한두 조각을 먹거나 1시간 반 후에 신선한 과일로 직접 짠 과일 주스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치료 후에 처음 한두 끼는 가벼워야 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기, 달걀,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갑자기 눈들이 땡그레지시네. 자, 이런 음식 드셔야 될까요? 드시지 말아야 될까요? 이제 여러분들의 식단에는 죽은 음식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몇몇은
많은 분들이 이걸 염려하세요. 장 세척을 하면 결장에 있는 유익균을 프리바이오틱스나 프로바이오틱스와 같은 이러한 유익균을 뺏어가지 않나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호적인 대장균은 부패하거나 발효된 노폐물로 채워진 환경보다 다시 깨끗한 환경에서 번식하는 것이 훨씬 더 쉽게 대장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장이 제대로 정화가 되면 정상적인 박테리아 개체수를 회복하는데 몇 시간밖에 안 걸려요? 하루 반나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몇십 년 동안 묵어왔던 그런 대장에 여러 노폐물들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대장 청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세척 후에는 이틀 안에 배변 운동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됩니다. 더 걸린다면 대장에 오랜 기간 많은 양의 노폐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회복이 늦어지겠죠. 자, 모든 노폐물을 부드럽게 하고 씻어내면 장세척은 물론이고 간 청소와 균형 잡힌 식단이나 생활 방식이 필요한데요. 장 세척을 통해서 대장을 철저히 깨끗하게 정화하고 나면 영양을 개선하시고 또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고 간과 신장 청소, 그 밖에 어떤 건강 프로그램이든 몇 배나 더 효과적으로 회복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장 청소 없이 여러분들이 건강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인터로킨 6 주사 맞는 것보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게 더 좋다고요? 면역력을 높이면서 여러분들의 암이나 심장병, 관절염, 에이즈 어떤 질병에 있을지라도 이 대장 청소, 간 청소 이것을 비롯한 장기를 청소하고 날 때 결정적으로 차이를 일으킬 수 있고 면역력을 올릴 수가 있는데 면역 조직의 70~80%가 어디에 존재하더라? 여러분들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장에 독소가 많아서이더라. 자, 그래서 면역 조직의 70~80%가 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간과 담낭에서 무엇을 제거해주면? 담석을 제거하는 것 외에 면역 억제 독성 노폐물로부터 대장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모든 암병의 치료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하는 말에서 왜 계속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대장을 청소하고 과일식을 하고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실제적으로 그러면 대장 청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숙지했다면 이제 대장 청소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먹어서 구강관장제를 복용하면서 장 청소하는 방법 3가지와 또 직장에 삽입하면서 여러분들 자주 하시는 커피간장 연상되시죠? 자, 이걸 통해서 장을 청소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구강관장제 복용법이 있는데 첫째, 소금물로 대장을 청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만약 하루만 대장 내부를 청소하고 싶다면 아침에 일어난 후에 경구용 소금물 관장제를 복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경구용 소금물은 뭐냐면 미온수 1리터에 요오드 처리하지 않고 정제하지 않은 천일염을 이야기합니다. 요오드 처리, 알루미늄 소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정제형 소금, 식탁용 소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뭔지 아시죠? 자, 그래서 요오드 처리하지 않고 가공되지 않은 천일염을 사용하시는데 요 천일염을 2 작은 숟가락, 2 티스푼을 넣습니다. 어디에? 미지근한 물 1리터에 작은 천일염 2 작은 수를 넣고 잘 쉐킷 잘 흔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미온수 1리터에다가 천일염 2 작은 수를 넣고 쉐킷 흔든 다음에 1리터 전체를 마시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적응 안 되시겠죠. 그런데 계속 마시다 보면 그 맛에 익숙해집니다. 일반 소금이나 요오드 처리한 천일염이나 식탁용 소금은 오히려 통증과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백 속의 무기염이나 암염 또는 히말라야 소금 또는 우리 지금 구주염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해로운 것을 먹어서 장이 폐석되어 있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하시는 게 좋고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아셨죠? 또 이 방법은 일반적인 염수 세척에 수반되는 경련도 없고 불편함도 없지만 그러나 모두에게 효과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매우 폐색된 대장을 가진 사람들은 별 효과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흉수가 찼거나 복수가 차 있는 분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분 정체에 민감한 사람들은 손과 발이 단단해지고 물이 차는 것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이제 건강하신 분들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앱솜 솔트가 있죠. 여러분 우리 간해독 할 때 보셨죠? 이 황산 마그네슘, 일명 앱솜 솔트라고 불리는 이 앱솜 솔트는 약간 소금처럼 생겼죠. 예. 그래서 이 황산 마그네슘, 앱솜 솔트는 대장이나 소장, 간까지 다 청소를 하죠. 음식을 흡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신장 폐색이 되거나 담낭이 폐색이 되거나 심한 변비가 있거나 또는 장세척이나 관장을 할 수 없을 때, 예,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장세척도 할 수 없고 관장도 할 수 없을 때는 앱솜 솔트를 먹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먹는가? 7일 동안 따뜻한 물 한 컵에 앱솜 솔트가 만약에 없으면 구연산 마그네슘은 효력은 좀 떨어지지만 구연산 마그네슘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앱솜 솔트 한 작은 숟가락을 넣고 어디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앱솜 솔트 한 작은 숟가락을 넣고 쉐킷 흔들어서 아침에 먼저 마십니다. 요 구강 관장제는 소화관이나 대장 전체를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연동운동을 활발하게 해줘서 1시간 이내에 몇 번을 청소하도록 자극해줍니다. 그래서 이 앱솜 솔트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밤새 화장실 다니시는 분들이 많죠. 예,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체력이 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장관 벽에서 플라그나 세포 잔해물을 치우고 특별히 기생충을 제거합니다. 자, 그래서 장 전체가 깨끗해지면 내장은 더 정상적인 모양과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앱솜 솔트를 활용해서 대장을 청소하는 방법도 상당히 유익합니다. 자, 앱솜 솔트를 활용해서 대장을 청소하는 것은 1년에 2번 정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드레아스 모리츠 선생님의 간 청소의 비결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또 활용하셔도 됩니다. 이것저것 다 어려우신 분들은 규칙적으로 과일식 하시고 과일식 끝날 때 이제 제가 이제 직장 관장법을 알려드릴 텐데 그것을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앱솜 솔트를 구강으로 먹는 방법은 1년에 2번 정도 하실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창자가 약간 쓰레기와 독소를 배출할 때마다 뒤틀립니다. 가스가 차거나 부풀어 오르고 심지어는 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혀에 백태가 많이 껴서 평소보다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장내 청소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장을 청소하거나 간을 청소하거나 신장을 청소할 때 창카피에드라 카피 같은 그런 것들을 드시면서 차를 드시면서 허브차를 드시면서 이런 장기들을 청소하실 때 여러분의 소변 색깔이 굉장히 탁해지고요. 이렇게 아주 진한 노란색 또는 갈색 또는 신장을 이렇게 건드리고 나오면서 결석들이 이렇게 상처를 입히면서 어쩔 때는 핏물 색깔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결석이 다 분해돼서 나오는 과정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앱솜 솔트에 특별히 알레르기가 있을 때는 구연산 마그네슘이나 또는 뭐 옥시 파우더 같은 유사한 세척제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앱솜 솔트는 산화 마그네슘과 달리 방부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과용하시면 안 됩니다. 용량을 철저하게 지키셔야 되고요. 처방된 약을 복용하고 있을 때 상고병, 뭐예요? 고혈압, 고지혈증, 예, 또 당뇨병 이런 약을 드시고 계실 때는 다른 장 청소법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앱솜 솔트를 활용하시면 안 됩니다. 또 위나 복부에 통증이 있거나 메스꺼움이나 또는 구토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지시 하에 황산 마그네슘 완화제로 사용하시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구강관장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전통적으로 안전해서 아이들도 활용할 수 있는 게 피마자유입니다. 피마자유 들어보셨죠? 자, 이 피마자유는 전통적인 치료법으로 장에서 노폐물을 제거해 줍니다. 앱솜 솔트보다는 자극이 덜 하고요. 또 정상적인 정화 반응 외에는 거의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 피마자유는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아침이나 밤에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 3분의 1 컵에 피마자유를 한 숟가락에서 세 숟가락의 작은 숟가락 정도를 잘 흔들어요. 어떻게 해요? 따뜻한 물 3분의 1 컵에 피마자유를 한 작은술을 잘 흔들어서 쉐킷 한 다음에 마시고 이럴 때 고질적인 변비 환자에게 가장 유익한 치료법으로 활용되어지는 것이 전통적으로 피마자유를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적은 양으로도 아이들에게도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별히 간 청소할 때 피마자유가 앱솜 솔트나 구연산 마그네슘 대체품으로 권장되지는 않지만
앱섬솔트나 구연산 마그네슘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피마자유를 활용하시면 상당히 안전하게 간 청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간 청소하실 때 사과 주스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과도로 당이 모이는 것이 염려되시는 분들은 사과산 가루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을 활용하셔서 이제 구강 관장제를 복용해서 대장을 청소하는 방법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주요 직장 관장 치유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상행결장에서부터 하행결장, 그리고 거기에 이르는 횡행결장에 이르기까지 관장액 주머니에 관장액을 삽입해서 이제 관장을 해내는 방법들을 소개하도록 하겠는데요. 특별히 관내 치유를 할 때는 세정과 영양 목적으로 액체의 직장 내에 이 관장액을 유입하면서 관장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대장 최하부에서 항문까지 부위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 주요 직장 관장 치유법을 활용하시는 분들 가운데 특별히 수술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주의를 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장폐색이 있거나 수술하신 환우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주요 직장 관장 치유법에 있어서 이 치유법은 특별히 변비나 붓기가 있거나 또 만성 열병을 앓고 있거나 일반적으로 감기, 두통, 성기능 장애나 신장에 결성이 있거나 담낭 결석이 있거나 심장 부위의 통증 또는 구토, 요통, 목과 어깨가 빳빳하고 통증이 있고 신경 장애가 있거나 위산 과다증으로 피로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을 완화시켜 주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것이 바로 직장 관장 치유법입니다. 특별히 관절염, 여기서 한번 주의해 보세요. 관절염, 류마티즘, 좌골신경통, 통풍 이런 모든 그 어떤 뼈 질환이나 골수 질환에도 사실은 대장의 독소가 많이 축적되어 있어서 이 질병에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관절염이나 류마티즘, 좌골신경통, 통풍 환자들도 이 관장을 하면서 상당히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일로 관장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만성변비에 따뜻하게 저온 압착된 참기름을 반컵 사용해서 관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다리를 이렇게 올린 데 채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관장을 시행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관장하는 방법은 아시죠? 제가 이제 3번째 방법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0분 정도로 이제 오일을 유지하고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더 쉽습니다. 관장제만 바뀌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오일 관장하는 방법은 참고하실 게 당뇨병이 있거나 비만증이 있거나 소화불량이거나 비장, 비대증을 가진 사람은 오일 관장을 피하시고 증류수 관장을 활용하시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자, 이 오일 관장을 증류수 관장은 2번째, 이제 증류수 관장을 소개하겠는데요. 증류수 관장을 하실 때는 상온에 물 1리터 증류수를 활용합니다. 급성 변비나 앞에서 언급한 질환들이 있을 때 증류수 관장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증류수 관장이라고 할지라도 일주일에 1번 이상은 실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무기력하거나 치질이 있거나 항문에 염증이 있거나 설사를 하거나 임신 중의 경우에는 증류수 관장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 환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일 관장하고 이어서 증류수 관장을 하면 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나 변비에 걸린 사람은 오일 관장과 증류수 관장을 번갈아서 활용하시면 더 효과적으로 대장을 청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째, 바로 막스거슨 박사의 치료의 비법인 커피 관장입니다. 자, 여기서 커피 관장의 주요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혈청, 혈액의 독소를 낮추어 주기 위해서 커피 관장을 합니다. 커피는 장내 신경계를 자극하고 연동운동을 촉진해서 독성 담즙이 십이지장에서 직장 밖으로 운반되는 것을 촉진시켜서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특별히 이 커피 관장은 무기력하거나 피곤할 때, 특별히 독성이 있는 간, 신장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 요통이 있을 때 상당히 즉각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커피 관장을 할 때는 일반적인 이 카페인이 있는 커피는 아닙니다. 물론 분쇄한 유기농 커피를 가지고 인스턴트가 아니고요. 분쇄한 유기농 커피를 3큰술 수북이 떠서 끓는 물 2컵에다가 넣고 3분 동안 끓인 다음에 낮은 불에서 15분 정도 은근히 끓입니다. 그러면 커피 필터나 면포에 사용해서 필터에서 여과를 식히고 바닥에 커피 성분이 남지 않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체온에 맞게 식히고 다리를 올린 채 누워있는 상태에서 관장을 수행하십니다.
이상적으로 커피 용액을 15분 유지한 다음에 배출하고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관장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레몬 관장을 자주 시행하시기 때문에 레몬액 대신에 커피 관장을 커피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개의 암 환자들에게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하나, 둘, 세 번째 오일 관장, 증류수 관장, 커피 관장 대신에 다음에 소개하는 마지막으로 레몬 관장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커피 관장도 암이나 간질환, 심장질환으로 중증일 때 이틀에 한 번꼴로 시행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괜찮지만 암 환자들에게는 간을 상당히 자극하기 때문에 이 방법보다는 이제 레몬 관장을 추천합니다. 자, 레몬 간장 마지막으로 레몬 간장 장 청소법을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레몬 간장을 하실 때는 레몬 2개즙과 물 2컵을 따뜻하게 해서 관장하시기 5분이나 10분 전에 마십니다. 또 관장기에 따뜻한 레몬즙 38도 정도 되는 체온 온도에 가까운 레몬즙을 400cc 이상, 400에서 1500cc 정도를 채워 넣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 이제 커피 간장기에 400에서 1500 정도의 레몬즙을 희석한 물을 이제 넣습니다. 자, 관장기를 바닥에서 1m 정도 이렇게 높이에 걸어두고 여러분 화장실에 이렇게 수건거리에 이렇게 걸어두시면 되겠죠. 관장기 호스 끝 오렌지색 카테타가 이렇게 보이시죠? 요 오렌지색 카테타에 올리브 오일을 15cm를 충분하게 바르시고 오줌 나오는 쪽 말고 죄송합니다. 똥 나오는 쪽 고기 똥꼬 쪽에 오일을 충분하게 발라주십니다. 항문에 관장하실 분은 좌측을 바닥으로 가도록 몰어 눕고 오른쪽 다리는 이렇게 당겨서 눕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입을 제가 하세요 하면 하나님 이러면서 노래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자, 관장하실 때는 입을 하시면 항문이 열립니다. 제가 왜 라고 하냐면 노래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항문 열리라고. 자, 입을 하고 벌리면 카테테를 항문으로 15cm 정도 천천히 집어 넣습니다. 그런데 올리브 오일을 안 바르고 여기도 올리브 오일을 안 바르고 넣으시면 이게 조준을 잘못하시면 똥꼬 다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올리브 오일을 충분히 바르셔서 쏙 집어넣으셨을 때 잘 들어가야 정답입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15cm 정도 밀어 넣으시고 15분 정도를 기다리십니다. 자, 링거 돌리듯이 얘를 천천히 속도 조절을 해주십니다. 얘를 천천히 한 번에 팍 해가지고 빼지 마시고요. 팍 해가지고 다 튀어나오고 얘도 호수가 웃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다들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네. 동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천천히 링거 돌리듯이 천천히 속도 조절을 해서 관장 효과를 높여주시고요. 너무 빨리 주입하면 변이가 빨리 느껴져서 장에 도달하기도 전에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그래서 관장하실 때는 15-15-15요법을 잊지 마세요. 15cm 정도 올리브 오일을 듬뿍 바르고 15분 정도 참았다가 배설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15분 내에 주입하고 변이를 참기 어려울 때 잠시 중단하고 한번 끊어주시고요. 똥 누고 오셔서 한번 끊으시고 그 다음에 연결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장 용액이 다 드러나고 나면 얘를 이제 또 관장 용액 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탁 빼시면 또 닫힙니다. 항문을. 그러셔서 휴지를 대고 제가 이게 너무 리얼한가요? 자, 휴지를 대고 살살 천천하게 항문을 잘 막으면서 카테타를 서서히 빼주셔야지. 갑자기 팍 빼시면 여러분의 항문이 닫히십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서서히 카테타를 빼시고 15분 정도 참았다가 서서히 배설하시면서 요때 하나님의 은혜로 변이 잘 빠지네 하시면서 노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레몬 간장까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오일 간장이요? 증류수 간장? 커피 간장? 어떤 간장? 네, 레몬 간장 건강하신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중증암 환자분들은 레몬 간장이 경험상 가장 안전한 것을 볼 수 있게 되었고요. 자, 레몬 간장 할 때 주의하실 분들은 혹시 위궤양 환자나 굉장히 예민한 그런 분들은 장염이 있거나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레몬 간장보다도 숟가루 간장이 더 효과적입니다. 차코를 대신 레몬 액을 숟가루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숟가루가 잘 골고루 잘 믹스되게 한 다음에 관장액을 주입할 때 복부에 통증이 있거나 장이 막 이제 경련이 일어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주입하셔야지 한꺼번에 팍 집어넣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장의 경련을 막아주시고요.
관장액을 다 주입하고 기다리는 3분에서 5분 간격으로 막 장이 이렇게 막 꼬이는 것 같이 막 변이가 느껴져서 막 화장실 뛰어가시죠. 어떤 분들은 15분도 못 기다려요. 넣고 바로 화장실로 직행하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차라리 화장실에서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거기서 다 넣고 난 다음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얘도 소지하고 청소하고 여기서 막 노래도 하고 그러다 보면 15분이 가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샥 우르르 쾅쾅 배설하시면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장 청소가 이루어집니다. 관장하신 후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잘 씻으면 좋은데 관장은 주로 저녁 7시쯤에 여러분들 과일 드시고 마지막으로 관장하고 주무시면 되는데 관장하고 나서도 특별히 암 환자분들은 몸에서 암세포가 미네랄을 좋아해서 굉장히 이렇게 탈진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장하고 난 다음에 물 한 반컵 이상 드시고 가장 좋은 미네랄인 소금을 한두 알갱이 드시고 쉬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기까지 이제 이 관장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이제 대장을 청소하는 게 여러분들 질병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매 단계에 꼭 빠지지 말아야 될 중요한 대장 청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의 이 대장을 청소하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새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말씀 너무 좋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런 소원이 여러분과 저의 소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생애 가운데 한 해가 지나갔다. 새로운 한 해가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다. 새해에는 어떤 기록이 남겨질까? 우리 각자는 이 깨끗한 종이 위에 무엇을 기록하게 될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는 방식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서 이기심과 교만의 더러움을 제거함으로써 새해를 시작하자. 이해는 우리에게 마지막 해가 될 수도 있다. 사려 깊은 생각으로 이 해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모든 사람을 신실과 존경과 자애로움으로 대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귀한 생명을 주신 그분께 아무것도 아끼지 말도록 하자.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도록 하자. 이해의 시작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순간,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늘 들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일을 맡기셨다. 아무도 그대를 그대 자신의 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으로부터 분리되지 못하게 하라. 어떤 것도 그대의 목적과 시선을 흐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오래전에 맡기셨던 그 일을 잊지 말라. 확고한 결심과 쇠하지 않는 열성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진 위대한 목적을 수행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개가 토하낸 것을 도로 먹으러 뒤로 돌아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